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의혹과 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쇄신의총에서의 다짐 여전히 유효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국민 소통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지지율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극한 대립만 반복되고 있는 정치권, 그 사이에 놓치고 있는 민심과 경제, 이대로는 괜찮은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일주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천 위원장님 들어오시면서 왜 국민의힘은 이렇게 잘 안 다뤄주시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아니 무슨 최고위원 집권여당의 최고위원회면 네. 엄청 사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 좀 흥행에 실패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요즘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를 어떤 그 행동 강령처럼 새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의 최고위원회는 그 자체로도 인기가 있는데 제일 인기가 좋을 때는 사실 공천 시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의 최고위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을 자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최고위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보궐하는데 보면은 현역 의원은 아무도 지원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태영호, 김재원 넓게 봐서 조수진 의원의 예까지 봤을 때 들어가서 괜한 소리 했다가 네,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거 뭐 지역구 관리나 하자.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악재가 많으니까 그냥 뭐 그런데 국민의힘 발 뉴스가 너무 없어요. 지금 좀 다들 무건수행하는 건지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너무 쫄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5월 내내 민주당 뭐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돈봉투와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으로 거의 한 달 같이 됐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정말 헛발질이라도 해줬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내심했었습니다만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진짜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특히 오염수 정도였을까요?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그 영국 교수 불러다가 10m 먹는다고 그 얘기 빼놓고는 별로 없어가지고 참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아쉽다고 해야 되는지 이것을 참. 근데 이게 우리 정치 수준이 진짜 문제인 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상황이.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뭘 어필을 하려고 해야지 득점이 돼야 정상인데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대통령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게 진짜 참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상대편이 잘 안 되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 주제 그래서 민주당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재창당 수준의 쇄신 다짐 어디로 갔냐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자, 지난달 14일이었죠. 쇄신의총에서 혁신기구 띄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혁신기구 띄우겠다고 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고 벌써 이제 띄우겠다고 한 6월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이 누굴지, 어떤 권한을 가질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왜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방금 맹커께서 해주신 말에 대해서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5월 그 지난달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5월에 뜻하지 않게 이제 갑자기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사 전국이 계속 돼버렸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이 그러니까 5월 5일 날 터졌어요. 분명히 첫 번째 보도가 5월 5일인데 오늘 벌써 이렇게 5월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로. 그래서 또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자맹을 했다가 또 이제 의원회관에 또 나오니까 또 그걸 이제 계속 또 쫓아서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참 저는 아쉬워요. 김남국 의원이 다시 나타나서 또 한 말은 무슨 본인에 대한 어떠한 의혹 이런 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니까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초기에 불식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좀 김남국 의원의 해명 과정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한 달 내내 어찌 보면 혁신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시간이 없었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뒤숭숭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가장 첫 번째,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일단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혁신위원장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혁신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확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야기를 그 하고. 혁신이 권한을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도 개파적인 좀 시각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당내에서 모든 이슈들이 개파 갈등의 양상으로 번져가는 듯한 느낌은 들어서 이걸 뭐 저도 어느 한쪽에서는 주장이 옳고 그르다 이런 걸 판단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이게 너무 당내 분란으로만 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가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혁신기구 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주는 혁신기구는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예측을 하셨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자기 지지자들과 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었나요? 그런 거는 없다. 그렇죠. 안 물러난다. 네, 안 물러난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중도파의 흐름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친명 반명은 뭐 비명 뭐 표현 어떻게 하든 갈라져 있고 지금 중도층 표심이 약간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일 처리하는 거나 뭐 이번에 혁신기구 하는 거나 너무 좀 결단력이나 뭐 어떤 신속성 이런 게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결국 저는 이 혁신위 구성도 이재명 대표가 조금 끌려가는 모양새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혁신위가 허수아비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와요. 예. 그럼 혁신위원장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뭐 별로 이렇게 임팩트 없는 분이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잘 알고 그래도 기대를 할 만한 분으로 모셔오려면은 권한을 드려야 되는데 그 권한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보다는 저는 비명 쪽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당무 전체에 대한 정권은 아니라도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을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정도. 네, 특히 공천 룰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거부 못하는 정도의 조건으로 해야 혁신위가 구성이 될 거라서 아무튼 저는 생각보다는 비명 쪽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갈 수도 있을 거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에 얘기했듯이 물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권은 비명 쪽에 자리는 이재명 대표. 약간 이런 쪽으로 저는 역시나 가지 않겠나. 왜냐면 지금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물러나 버리게 되면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게 네. 8개월 미만이 남았을 때는 그냥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당헌 당규상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8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원포인트 전당대.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당 대표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헌 당규상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올 연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에 선출되셨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8월이 1주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 8월 미만으로 남으려면 올 12월에 물러나야 돼요. 근데 예. 내년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그때 물러나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비대위로 가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공천 이제 들어가는 게 올 연말쯤인데 사실상 룰 같은 거 다 그렇죠. 확정되고 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건 뭐 어느 정도 형태 자체는 예견이 됐다라고 저 보여요. 이선 후퇴 그러니까 당대표직은 유지를 하면서 어떠한 비대위 체제라든지 아니면 뭐 혁신위원회 지금은 이제 혁신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은 혁신위원회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번에 본인이 느끼셨을 거예요. 원내 들어오니까 자기 세력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어떻게든 본인의 세력을 만들어야지만 그 다음 대선까지도 본인이 어떤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지금 형국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연말 이후에 물러나면 뭐 예. 당대표 선거 다시 안 해도 되고 막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가끔씩 듣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 이선 후퇴를 할 수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행사해 놓고 나오지 않겠느냐. 예. 아무리 그래도
그래야 이제 어찌 보면 본인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선후퇴 가능한데 타이밍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루어지는 당내에서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마 당내에 계신 분들 말고 당 외에는 아마 그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소통관에서 어떤 그 민주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선언을 한다든지 뭐 어떠한 혁신, 더민주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가칭 더 혁신이라는 뭐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세히 인적 구성을 보시면 이게 이재명 대표와 지난 대선 때부터 같이 했던 여러 뭐 셀럽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세력이라든지 당시 대선 캠프에 있었던 여러 단위의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뭉쳐서 이분들이 아마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원내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보니까 이름은 혁신인데 약간 이재명 대표 지키기 모임 같은 느낌이 그런 많이 모임들이 나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거죠. 약간 그 대선 때 느낌이 나요. 막 여기저기서 막 그룹이 생기고 무슨 민생, 청년, 노년 맞아요. 막 모임이 생기고 그게 약간 이제 친 이재명계 모임처럼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원내에는 상대적으로 이재명계 의원이 부족하니까 원외에서 우리가 힘을 이렇게 넣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친명 비명 다툼인데 프레임을 잘 가져가는 게 뭐냐면 현역 의원 기득권을 깨겠다라는 느낌으로 원외에 이제 친명계 인사들이 붙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명분도 가지고 가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도 되는 활동을 하겠다. 이런 모임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약간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원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비명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도라고 할까요? 이런 층들의 목소리가 점점 세지고 있고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12일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와 있죠. 12일 포결에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관석, 이성만 지금 현재 무소속 의원이지만 친명계에서는 그래도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을 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다 의원들 개별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결이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밝힌 것도 같은데 어디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그 영장에 대한 영장 내용이 뭐 나중에 공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공개된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연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과거에 박기태 국회의장이 처벌받았을 때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당시 고승덕 의원이 내가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 준 사람 처벌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박기태 의장이 당시에 집행유예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사건과 돈봉투 사건으로서 성격은 비슷하지만은 좀 다소 다른 부분은 지금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돈 수수자가 특정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기가 참 곤란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박기태 의장 집행유예 받으신 것 같아요 하니까 집행유예 받은 걸 너무 존칭을 쓰는 거 아니야? 집행유예는 그거 뭐 받은 거지 뭐 그것도 뭘 받으셨어요. 그래도 정치 선배로서의 어떤 그 존중의 의미로 연로자 저도 뭐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가결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이것까지 부결시킨다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그러면 김남국도 감싸게 하겠구나. 그럼 앞으로 모든 걸 다 방탄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갈 텐데 지금 그럴 여유는 저는 없어 보여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리더십도 저는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깔끔하게 자유투표로 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물밑에서 이번에는 가결시키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의원께서 체포 동의안 뒤에 숨으실 필요 없다. 당당하게 저는 영장실질심사 받으셔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로서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에게도요. 한번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한번 나가 보시라. 저는 지난 체포동의안도 차라리 영장 심사 받아도 무관하다.
발부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우리가 나중에 공개된 그 기소장,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면 굉장히 주저리 써져 있는데 결국에는 유동규가 이렇게 했다는 진술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뭐 체포 동의안이 뭐 부결되든 가결되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든 안 받든 저는 받으시더라도 영장 발부가 될까 과연? 약간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저도 진행자 말씀에 비슷하게 동의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부결시키겠다라는 일관성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재명 대표 때도 뭐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그러니까 설 변호사님의 생각과 예, 다르게 예. 우리는 뭐 위험 지지 않고 다 부결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럼 왜 뭐 다른 의원들은 안 되고 이재명 대표만 합니까? 이런 논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는 그냥 뭐 우리 야당일 때는 무조건 부결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 가결하고 측에서 네. 봤을 때 만약에 진짜 이번에 이걸 부결이 된다, 민주당의 대다수의 찬성으로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으로서 진짜 덮친 격밖에는 안 돼요. 5월달에 있었던 이런 돈봉투 김남국 의원의 어찌 보면 돈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럼 너희는 이거 계속 비워갈 거냐 예.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지지층에서는 이 두 의원의 무거움을 읽기 때문에 야 당연히 지켜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근데 중도층 입장에 봤을 때는 결국엔 야 민주당이 계속 지금 프레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깨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 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가결돼도 오히려 그게 더 민주당에 나을 수도 있다. 예, 그